역사는요, 역사를 바꾸려면 잔인해야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레닌이나 스탈린이 사회주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잔인했고요. 나폴레옹이 혁명을 하는 과정도 잔인했고, 프랑스 혁명의 과정도 잔인했습니다. 역사에서 한마디로 이것저것 따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에서 순교함으로써 나중에 한참 이후에야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터키의 불발로 끝난 군부 쿠데타를 보면서요, 이번에 쿠데타 주역들 한 9,000명이 체포되고 군인 영관급이 주도했다는데 장군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치밀하게 계획도 짰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잔인해야 될 때, 결단을 내릴 때 잔인한 결단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F-16 쿠데타군의 F-16 한 대가 휴양지로 가는 에르도안에 비행기를 겨누었는데 레이더로, 그래서 거기서 미사일을 쏴버렸으면 끝났을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연유에서인지 쏘지 못했다는 거고, 헬리콥터에 무장 부대가 휴양지에 에르도안 이 휴양지 숙소를 덮쳤는데 헬리콥터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한마디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에르도안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앙카라나 이스탄불 시내에 투입돼서 보스포러스 해협 다리나 이런 데 있는 군인들이 거기에 저항하면서 무슨 시민 저항처럼 보이는 에르도안의 추종자들, 그야말로 터키를 과거 봉건 중세의 이슬람 국가로 끌고 가고 에르도안이라는 이 부패한 희대의 독재자를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숭배하는 썩은 자들입니다. 터키는 지금 술탄 칼리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저항을 하면 탱크로 예를 들어서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쏴야 되는데 쿠데타군 답지 못하게 탱크를 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이 무기를 다 뺏긴 채 그 에르도안의 앞잡이들한테 몽둥이로 쳐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 터키 군부가 과거에는 최고의 엘리트들로 오늘날 근대하던 터키를 이끌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나사가 풀려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에르도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의 전문가는 에르도안의 터키가 현재 터키의 참모습이라는 냉소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터키의 세속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터키의 세속주의라는 것은 유럽 같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나라를 세속주의고요, 과거의 후세인의 이라크도 세속주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의 반대말은 뭡니까? 정교 일치, 한마디로 이슬람이 정치를 지배하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반세속주의 사회입니다. 세속주의가 되어야 터키가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가 있겠죠. 자, 터키는 나토에 가입했던 예전의 터키도 지난 세기까지 미국의 동맹이었던 그런 터키도 아니었다. 터키가 에르도안 통치하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이슬람화하면서 세속주의 터키는 더는 현실이 아니며 어쩌면 실패로 끝난 이번 쿠데타가 터키 내 세속주의 세력의 마지막 저항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요, 100년 후 세상, 50년 후 세상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중동 세계를 이슬람화된 칼리프, 술탄 같은 터키가 전 이슬람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미래에 참 암울한 그런 전망도 받았습니다. 미국 전 국방차관인 도버 자카임은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근래 터키 내 세속주의 세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세력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방 측이 근래 터키의 심각한 이슬람화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저는 오바마의 스마트 외교, 저는 오바마가 물러나고 나면 욕 엄청 먹고 역사적으로 별로 좋게 기억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터키 쿠데타 나왔을 때
터키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존중해야 된다면서 반쿠데타 입장을 표명했고 EU도 그랬습니다. 터키에 누가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혁명을 했습니까? 혁명군입니다. 이번에. 그걸 억누르는 대중들이 봉기하라고 한 에르도안이야말로 터키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한마디로 과거의 술탄으로 돌아가기를 꿈을 꾸는 부패한 또라이입니다. 자, 그런데 터키 내 소수화된 세속주의 세력이 대부분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이들이 주로 서방 언론 및 엘리트들과 접촉했고, 이 때문에 에르도안의 통치 아래 터키 이슬람화 실상이 서방 측에 잘못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는 이미 지난 2003년에 터키 의회가 아나톨리아 보병부대의 이라크 북부 주둔을 거부하면서 터키는 더 이상 미국의 이전의 동맹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때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하면서 한마디로 뭘 했는가 하면 이 이라크 북부에 터키가 좀 내려와서 주둔을 해달라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자카임 전 차관은 터키 내에서 가장 서구화된 이스탄불에조차도 더욱 많은 여성이 히잡 착용을, 그 다음에 금요기대에 히잡 착용을 강요받고 금요기대의 참석자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슬람 성직자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이슬람화 현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쿠데타를 정면으로 저지한 것도 이 사람들이라, 이슬람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제가요 2004년 5년 이럴 때 터키를 자주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터키는 유럽의 모습이었지, 히잡을 착용한 사람을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서 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는 유사한 쿠데타가 발발했던 이집트의 경우와를 비교하면서 이집트 군부도 모하메드 무르시의 이슬람화 정책에 반발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그리고 이슬람화 되어가는 이집트 국민들은 예상외로 군부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슬람화 되어 가려고 하다가 다시 군부를 통해서 세속주의의 균형을 잡게 됐는데, 터키의 경우에는 세속주의를 고수하려는 군부의 봉기를 이 모스크에 부름을 받은 주민들이 봉쇄해버렸다는 겁니다. 에르도안은 어쨌든 쿠데타 실패에 따른 이번에 이 황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슬람화하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대 세력, 세속주의 세력을 영구히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EU가요, 척하는데 좀 질려서 EU가 해체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EU는 말만 하면 인권 민주주의를 존중한다지만은 터키에 벌어지고 있는, 저 그리스까지는 EU인데 그리스에서 다리만 건너면 터키 아닙니까? 근데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반민주주의적인 부패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들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에르도안의 터키를 EU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한 십몇 년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술탄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요, 지 연봉이 646억입니다. 세계의 어느 지도자가 지 연봉을 646억을 받습니까? 세계 정치인 중에서 연봉 1위입니다. 지 개인 재산만 공식적인 게 2천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궁궐을 3채 보유하고 있고, 이 궁궐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는데 7,520억을 들여서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때 황제 시대에 이 각종 호화스러운 궁궐에, 세계 최고의 호화스럽게 만든 궁궐에 외국 지도자들을 불려서 아련받으면서 군림을 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황제가. 그 지금 블루 모스크라고 부르는 그 근처로 가면 술탄 아흐메드 뭐 이래가지고 박물관화 되어 있는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당시에 터키의 황제가 전 세계로부터 보석이니 화려한 어떤 이 것들을 사들여가지고 이 터키 궁전을 꾸미면서 한마디로 무게를 잡았는지 나옵니다. 특히 하렘이라는 공간도 있는데요. 거기 가면 수천 명의 여성들을 갖다가 거기 머물게 하면서 황제가 마치 물개처럼 처신을 했습니다. 자, 그 대가로 수많은 민중들이 착취를 당하고 노예 상태로 살았겠죠.
지금 그 찌꺼리를 한다고 궁궐을 3개 꾸미는데 7,200억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국민의 25%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특히 국민들이 한 8천만이 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25%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200만 명이 하루 한 끼도 못 때운답니다. 4,500원으로 살아간대요. 자, 이 터키 에르도안 마누라는 이 해외 외유를 갈 때마다 명품 가게 문을 닫아놓고 혼자서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천만 원씩을 갖다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실크 백지가 한 롤에 300만 원이고요. 이 카펫이 105억이 넘어가고 이 방문 한 짝이 5,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철근 통치와 황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13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이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자신의 호화스러운 사치와 그 사치의 자금이 결국 부패해서 노는 거고, 그리고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팔고 있는 거죠. 원래 이슬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매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한마디로 맹목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일종의 에르도안의 전이대, 거기에는 뭐 빵이니 이런 걸 좀 던져주겠죠. 그걸 받아 처먹으면서 이번 혁명을 저지시켰습니다. 자, 이제 쿠데타가 저지되고 나니까 서방의 숙청 반대에도 에르도안은 터키 국민은 사형제를 원한다고 사형을 꿈꾸고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이번에 가담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기에 이 총선을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가지고 본인이 영구적인 집권을 하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건 그냥 말에 불과한 거고요. 이 에르도안은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인데 이제는 영구 집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서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나 나토나 EU에서 사형제 제도입을 반대하고 터키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터키는 내각 책임제인데 2013년에 개헌을 해서 2014년에 지가 총리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인 이 터키의 지금 정치체제, 현재도 대통령제로 바뀌어져 있지만은 이 정치의 성격은 내각 책임제적 성격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는 대통령제로 바꾸어서 한마디로 그가 영원히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2003년에 처음에 총선에서 승리해서 총리가 된 이후에 3번만 연임 가능하다니까 총리를 내놓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도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면 총리가 나라의 수반인데 지가 수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아예 대통령제로 바꾸어버려서 맹실상부한 술탄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개헌 발의에 현재 14석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총선을 다시 소집을 해서 330석이라는 개헌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쿠데타를 갖다가 또 선동질을 해대겠습니까? 자, 그리고 터키는 현재 IS와의 어떤 전쟁에서도 이 나름대로 아주 기술적으로 한편으로는 발을 빼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돈을 뜯어내서 조금 싸우는 척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리아 난민 300만 명이 유럽으로 가는 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터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유럽을 협박을 해서 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서방 세계에 두고 보십시오. 시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IS가 문제가 아니라 터키라는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통제하지 못해서 전 유럽이 벌벌 떨 날이 올 겁니다. 터키는 민주주의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번에 터키의 이 어설픈 쿠데타를 터키인 10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한 여론조사 회사가 터키인 한 3,000명 가량을 물었는데요. 32%가 배우가 에르도안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터키 국민들 상당수가 이번 쿠데타가 지나치게 어설펐고 그걸 기하로 기다렸다라는 듯이 9,000명을 숙청하고 거기엔 판검사도 포함되고 언론사도 포함되고 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영구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에르도안이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뉴스 채널이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1시간 뒤에 휴양지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쿠데타 한 부대의 특공대가 이 휴양지에서 자리를 뜬 직후에 공격을 했다는데 또 본인은 10분 뒤에 10분만 늦었으면 잡혔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격이 굉장히 뒤늦게 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리콥터에서 줄 타고 내려와가 에르도안을 공격하는 그 공격은 에르도안 스스로가 한마디로 쿠데타군이 자기를 죽일 뻔했다는 걸 갖다 연출시키기 위한 쇼였다는 겁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이 F-16기가 에르도안의 정령기를 따라 붙은 건데 왜 쏘지 않았느냐. 이것도 결국은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우습다라고 터키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국민들은 상당수가 이 음모론을 갖다가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법조계를 넘어서요, 군과 법조계를 넘어서 에르도안이 국공립 사립대학 학장 1577명한테도 사표를 내라 했습니다. 심지어 뭐 구청장한테까지 사표를 내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자, 이번 쿠데타와 도대체 이런 학자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교육계까지도 사표를 받고 있습니까? 자, 방학 중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는 과정에 제거 대상 학장들을 다 몰아내려고 대학교 학장 이상 전원에게 사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실 직원 257명, 교육부 15,200명, 내무부 8,777명, 종교총 429명을 하루 만에 직위를 해제했고요. 테러 단체 활동에 연계됐다면 사립학교 교사 27,000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랬습니다. 이날까지 직위 해제되거나 해고된 공직자가 군인 6,300명을 포함한 44,000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 미국에 있는 이 에르도안에 반대하는 지도자 뷸렌에 연계된 언론사의 허가를 취소하기로도 만장일치 의결됐고요. TV와 라디오 24곳이 방송 허가를 취소당했고 앞으로도 어떤 언론사든 이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 9,300명의 군인, 판검사, 공무원, 종교인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쿠데타 진압 이후에는 미국과 반목하면서 러시아와 붙어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르도안이라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래도 한국의 터키의 쿠데타군을 비판하고 에르도안을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박수를 치는 멍청한 사람들이 더 있었어야 되겠습니까?